안녕하십니까. 특정 제품에 대한 실제 소비자의 의견을 들어보는 소비자의 바다. 진행을 맡은 김윤아입니다. 이번 주 소비자의 바다에서는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커피. 그 중에서도 우리가 쉽게 주변에서 구할 수 있는 캔커피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2012년 기준 국민 1인당 커피 소비량은 484잔으로 이는 2002년에 비해 55%나 증가한 수치인데요. 우리나라의 커피 소비량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그 정도로 많은 소비자들이 커피를 찾고 있다는 뜻이겠죠. 이렇게 커피가 점점 대중화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은 한국 여론방송의 기자분들을 모시고 현재 시판되는 캔커피 제품들에 대한 소비자들의 생각을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이 자리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기소개부터 부탁드릴게요. 박보영 기자님부터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가 좋아하는 카페모카처럼 달콤한 여자 박보영입니다. 네, 그 다음은 김관식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 여론방송 김관식입니다. 네, 김현태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어사 박문수를 알고 계십니까? 현재 한국 여론방송에서 암행어사 출두 프로그램을 맡고 있는 김현태 기자입니다. 최혜진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커피를 굉장히 사랑하는 최혜진입니다. 안민정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한국 여론방송의 안민정 기자입니다. 정현우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서울역에 자주 가시는 분들은 제 얼굴을 기억을 하실 겁니다. 내가 여론이다의 정현우입니다. 네,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캔커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서 다르시겠지만 여러분들이 커피를 얼마나 드시는지 궁금합니다. 보통 하루에 커피를 얼마나 몇 잔이나 드시나요? 정현우 기자님? 저는 하루 기준으로는 먹진 않고요. 한 일주일에 한 잔 정도 먹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네, 커피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편이라 많이 먹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럼 박보영 기자님께서는 하루에 몇 잔이나 드세요? 네, 저는 주로 하루에 한 잔 정도 마시는 편인데요. 식후에 좀 졸릴 때 커피를 마시면 기분도 좀 좋아지고 잠도 깨는 효과가 있어서 자주 즐겨 마시고 있습니다. 네, 예진 기자님은요? 네, 저도 하루에 커피 한 잔 이상은 꼭 마시는데요. 두 잔도 마시는데 두 잔 이상 마시면 잠을 잘 못 자더라고요. 민정 기자님은요? 저는 일을 할 때 좀 집중하기 위해서 마시는 편이라 하루에 많이 먹으면 한 3잔 정도 마시는 편입니다. 관식 기자님은? 네, 저도 민정 기자와 좀 비슷한 생각인데요. 평소에 업무량에 따라서 업무를 시작하기 전 각성의 효과가 있는 커피를 마셔서 그날 업무를 보다 더 활기차게 할 수 있도록 하면서 평소 커피를 먹는 것 같습니다. 네, 현태 기자님께서는? 저는 하루에 많이 먹진 않고요. 하루에 한 반 잔 정도는 마시고 있습니다. 졸릴 때마다 커피를 자주 즐겨 먹는 편입니다. 그러시군요. 여러분은 캔커피를 구입을 하실 때 주로 어떤 점을 고려해서 제품을 고르시는지 먼저 관식 기자님부터 말씀해 주세요. 네, 저는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를 하는 것은 아마 가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솔직히 카페에서 먹는 커피와는 달리 캔커피에 있어서는 좀 단맛 위주의 커피가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커피에 있어서 맛에 있어서 큰 차이를 느낀다기보단 편의점에서 하는 1+1 행사나 아니면 할인 행사가 있을 때 그것을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을 해서 커피 고르는 기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쪽을 위주로 보시는군요. 그럼 우리 보영 기자님께서는 어떤 걸 주로 보세요? 저는 주로 편의점에서 캔커피를 구매할 때는 좀 브랜드를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일례로 저희 아버지께서 그 레시피를 굉장히 즐겨드시는데 그래서 왠지 그 레시피는 저한테 좀 아저씨들이 40대, 50대 중장년층의 아버님들이 많이 즐겨 드시는 음료 이렇게 각인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레시피는 저는 잘 안 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브랜드를 주로 많이 구입을 하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예진 기자님은 주로 어떤 걸 보세요? 커피 드실 때? 네, 저는 주로 캔커피를 겨울에 많이 마시거든요. 그래서 따뜻한 그 커피 보관용 함이 있잖아요. 편의점에 가면. 그래서 그냥 아무거나 집거나 아니면은 가장 따뜻한 거 위주로 집기 때문에 뭐 캔커피가 뭐가
맛있다 이렇게 딱히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집히는 대로 사는 스타일입니다. 네, 현태 기자님은 어떤 걸 주로 보시나요? 저는 브랜드를 위주로 보는 것 같은데요. 방금 박보영 기자가 레스비가 좀 아저씨들이 마시는 것 같다고 해주셨는데 저는 사실 레스비를 좀 많이 마십니다. 근데 저는 이 레스비를 마시는 이유가 커피 마니아가 아니기 때문에 커피 맛을 보지는 않고요. 그 90년대 후반에 저 여기서 내려요라는 CF로 한창 레스비가 유행을 했었는데 당시 전지현 씨와 류시원 씨가 CF에 등장했습니다. 그 CF를 보고 저도 이제 이성을 만나기 위해서는 레스비를 마시면 된다라는 생각이 너무 깊게 각인된 나머지 10여 년이 흐른 지금도 레스비를 위주로 마시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현태 네. 기자님은? 아, 네. 저도 이제 레스비를 좀 선호하는 편인데요. 레스비가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레스비를 마셨습니다. 이게 제가 다니던 학원의 자판기에서 레스비밖에 안 팔았는데 그때는 조금 어른이 된다는 심정으로 그 캔커피 레스비를 사다 마셨던 기억이 계속 나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마시는 것 같지 않나 싶어요. 네. 습관적으로. 네. 민정 기자님은? 네. 저는 단 거를 많이 좋아하는 편이 아니라서 저는 좀 쓴 것을 많이 먹는 편입니다. 그래서 저는 캔커피는 마시지 않고요. 저는 주로 내려서 마시는 쪽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캔커피를 잘 안 드시는군요. 네. 요즘에 이렇게 말씀 들어보니까 두 분은 레스비를 선호를 하신다고 하셨고 그 시판되는 커피들이 굉장히 다양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아는 것들 중에 이 캔커피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커피가 뭔가요? 먼저 보영 기자님부터 말씀해 주세요. 저는 아무래도 앞서 말씀드렸던 레스비가 일단 가장 먼저 떠오르고요. 그다음에 요즘에도 다양한 브랜드들이 고급화를 추구하면서 커피 전문점의 브랜드들도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할리스라든지 스타벅스라든지 이런 커피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생각이 나고 뭐 프렌치 카페나 칸타타 이런 음료도 생각이 납니다. 관식 기자님은 어떤 커피가 가장 먼저 떠오르세요? 예, 저도 다른 기자님들이 얘기하신 것처럼 레스비가 캔커피 중에서 가장 먼저 떠오르긴 하는데요. 그것을 제외하고도 TOP 같은 커피가 있잖아요. 그 커피라고 하면 기존의 캔커피 하면 다른 음료수와 같이 같은 캔에 있지만 그 커피는 고급화 전략이라고 해야 할까요? 조금 다른 캔에 들어있기 때문에 보다 더 눈에 들어왔던 기억이 있거든요. 솔직히 맛에 있어서 큰 차이를 느끼지는 못했지만 외향적인 차이도 커피를 봤을 때 더 인상 깊게 각인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됐기 때문에 저는 TOP가 되게 생각이 많이 남았습니다. CF의 영향일까요? 아무래도 CF의 영향도 있겠죠. 가장 인기 많은 원빈 씨와 또 이나영 씨가 함께 했던 광고가 참 유명했잖아요. 비록 그렇게 될 수는 없지만 아까 현태 기자님이 말씀하셨죠. 혹시나 제가 그 커피를 먹게 된다면 그 광고와 같은 상황이 한 번쯤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도 편의점에 가면 한 번쯤은 TOP에 손이 가게 될 것 같네요. 네. 현태 기자님은 어떤 브랜드가 레스비 말고 다른 브랜드 어떤 브랜드가 떠오르시나요? 저도 굳이 말씀을 드리자면 TOP가 가장 생각이 나는데요. 저는 사실 커피 마니아가 아니기 때문에 그 맛을 보고 고르진 않습니다. 다만 그 TOP라는 그 제품명에서 그 빅뱅의 탑이 생각이 나서 왠지 자꾸 겹쳐지더라고요. 제가 마시면 유명인이 되는 것처럼. 그래서 TOP를 즐겨 마십니다. 네. 예진 기자님은 어떤 브랜드가 가장 먼저 떠오르세요? 네, 저도 역시 TOP가 가장 많이 생각나고 또 레스비도 많이 생각나는데요. 아까 관식 기자가 TOP의 이나영과 원빈이 광고했다고 하는데 사실 이나영이 아니라 신미나입니다. 네, 그 광고가 굉장히 유명해서 굉장히 지금도 생각이 나는데요. 그 혹시 기억나세요? 어떤 거요? TOP 광고요? 네네. TOP 광고 기억나죠? 이제 원빈 씨와 신민아 씨가 나왔는데 어떤 내용이었는지는 자세히 갑자기 들으니까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원빈 씨가 뽀뽀하는 거죠? 네네. 네, 원빈 차 씨가 안에서. 차 안에서 뽀뽀를 하면서 이게 그냥 커피면 하면서
이건 티오피아. 원빈이 하니까 멋있는데 제가 하니까 좀 그런 것 같아요. 네. 해보셨어요? 어떤 거요? 그 TOP 뽐뿌를요? TOP 뽀뽀 지금 해봤잖아요. 카메라에 대고 시청자 여러분께. 네, 이것은 티오피아. 네. 네. 네, 민정 기자님은 어떤 브랜드가 떠오르세요? 저는 캔커피는 제가 겨울에 좀 손발이 좀 차운 편이라서 그 손을 보온을 위해 캔커피를 칸타타를 산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사가지고 이제 주머니에 넣고 이제 하기 위해서 샀던 기억이 있고, 저는 커피는 보통 프랜차이즈점에서 파는 커피를 많이 사 먹는 편입니다. 제 기억에 나는 거는 스타벅스 제일 유명하고요. 그 다음에 투썸이나 아니면 파스쿠치 등등, 이렇게 아니면 개인 커피점에서 이제 파는 그렇게 내려주는 커피를 주로 저는 사 먹는 편입니다. 요즘엔 캔커피로도 원두 커피가 나오는데 뭐가 다르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그 원두 커피가 안에 설탕이 들어있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설탕 자체를 워낙 좀 좋아하지 않는 편이라서 아예 내려 먹는 게 좀 더 안전하고 좀 더 카페인도 적고, 그리고 몸에 그런 그 캔커피에 들어있는 거는 좀 안 좋은 성분이 들어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따뜻하게 보온이 됐을 경우에는 그 용기에서 안 좋은 그 유해 물질들이 나온다고 저는 들어서 그거는 안 사 먹는 편입니다. 그럼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자리가 커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는 자리인데요. 그 커피와 관련된 재밌는 자기만의 추억이 있으면 한 분씩 얘기를 해주세요. 먼저 떠오르시는 거 있으신 분 있으세요? 다 없으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네,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이제 여자친구를 사귀었는데요. 그분이 아직도 사귀고 있어요. 네, 그분이 이제 제가 고백을 하고 한 일주일이 채 안 됐을 때 이제 여자친구분이 무슨 행사였나? 잘 기억이 나진 않는데 행사였을 겁니다. 그 연습을 하겠다고 학교에 남아있던 적이 있었는데 그날이 겨울이었어요. 상당히 추워서 제가 그 친구들 캔커피와 제 여자친구의 캔커피를 사서 올라갔습니다. 학교로 올라가면서 여자친구의 캔커피는 따로 빼서 제 주머니에 넣고 다른 친구들의 캔커피는 비닐봉지에 싸서 한꺼번에 건네줬죠. 그런 행동을 하니까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오빠의 그때가 너무 좋았다. 어떻게 그렇게 자상할 수가 있었냐. 커피를 딱 이러면서 여태까지 칭찬받고 있습니다. 네, 저도 굉장히 공감하는데요. 네. 저도 이런 경험이 있었거든요. 그 대학교 다닐 때 이제 야근 작업을 하고 내려오는데 되게 추웠어요, 그때. 근데 그때 딱 이렇게 전 남자친구죠. 그때 사귀었던 그 친구가 그 딱 캔커피 하나를 건네주는데 진짜 그때 감동은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네. 그 어떤 감동을 주나요? 캔커피가? 굉장히 그때 추웠는데 정말로 오글거리지만 온몸이 따뜻해지는 그런 전율을 느꼈거든요. 네, 자주 써먹어야겠습니다. 네. 그 여자친구한테요? 네, 지금 여자친구한테 하는 게 저한테 제 신변에 좋겠죠? 네. 네, 지금 여자친구한테 해야죠. 네. 관석기 네, 관식 기자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지금 앞에서 있었던 얌여간의 러브 스토리 얘기를 하셨는데요. 전 아쉽게도 커피에 관련된 러브 스토리는 없고요. 제가 커피 했을 때 가장 생각나는 건 대학교 신입생이죠. 신입생이 1년이 지나면 가는 곳이 있습니다. 네, 대한민국 남자라면 누구나 가야 하는 군대에서 저는 커피에 관련된 추억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근무하던 지역이 강원도의 엄청 깊은 지역까지는 아니더라도 파주라고 해서 그래도 무시할 수 없는 추위를 가지고 있었던 부대에서 근무를 했거든요. 때는 12월이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2011년 12월 제가 병장이 되던 해에 있었던 일입니다.
새벽 2시에서 3시까지 가장 추웠던 시기고요. 그날은 제가 혹한기 훈련을 받았던 날입니다. 혹한기 훈련이라고 하면 군대에서 겨울에서 하는 훈련으로 남자분들이면 다 공감하실 거예요. 정말 지옥 같았던 훈련이었죠. 4박 5일 동안 제가 2시에서 3시까지 제가 몰았던 화포에 시동을 걸어야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새벽에 걸지 않으면 항상 화포가 얼기 때문이죠. 그 추운 날 장갑을 끼지 않으면 손발이 곧바로 얼어버릴 것만 같았던 그날 2시에서 3시까지 시동을 건 후 막사가 아니라 텐트로 돌아왔을 때 행복아님께서 주셨던 그 한 잔의 커피가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춥지? 커피 한 잔 하면서 손 녹이게 라고 따뜻한 그 말 한마디가 이제 벌써 3년 가까이 지난 지금도 제 머릿속에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비록 이성이 한 말은 아니지만 행정관님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지금까지도 제 마음에 남아 있네요. 따뜻한 말 한마디 되게 좋은데 TOP랑 따뜻한 말 한마디 하면 김관식 기자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네, 왜 떠오를까요? 그러게 말이에요. 한번 한번 보여주세요. 보여주시죠. 네. 그렇게 재밌진 않은데 다들 그렇게 원하시면 네. 한 주간에 가장 재미있고 인기 있었던 에피소드를 모아 만든 팟캐스트 TOP 시간입니다. 라고 해서 아무래도 제가 팟캐스트 TOP, 커피 TOP를 말한 것 같은데요. 네. 이런 곳에 사니까 상당히 뻘쭘하고 반응도 이런 걸 보니 괜히 했다 싶은 생각도 조금은 드네요. 네, 저도 상당히 재밌을 줄 알고 시켜봤는데요. 별로 재미가 그다지 있지가 않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럼 제가 바로 이어서 커피에 관한 저의 추억을 얘기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커피에 관해서 추억이 있는데요.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버지가 커피를 굉장히 좋아하세요. 그래서 가끔 제가 뭐 집에 있거나 아니면 저랑 좀 시간을 보내고 싶으실 때 커피 한 잔 하러 가자고 항상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예전에는 그냥 아빠랑 어디 굳이 가서 커피를 마신다는 게 좀 부질없어 보이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요즘은 아빠가 그렇게 커피 한 잔 하러 가자, 아빠가 커피 사줄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그게 되게 좋더라고요. 별거 안 하고 그냥 아버지랑 앉아서 커피 마시고 그냥 소소한 얘기를 하는 게 참 그냥 그런 시간이 좋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는 그 커피가 좀 아버지와의 소중한 그런 시간으로 남아 있습니다. 현택이 좀 훈훈합니다. 네, 저도 커피에 대해서 특별한 거는 없는데 저 사실 학부 시절에 공부를 잘 못했습니다. 못해서 매번 이렇게 잠을 자고 했었는데 캔커피를 통해서 이제 도서관에서 잠을 자지 않고 공부를 할 수가 있었거든요. 만약에 그 캔커피가 없었다면 저는 이 자리에 없었을 겁니다. 네. 어떤 효과가? 네, 잠을 자지 않고 공부를 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대학교를 무사히 졸업할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없었다면 저는 대졸이 아니고 고졸이었겠죠. 다들 좋은 추억을 많이 가지고 계신데요. 혹시 뭐 안 좋은 추억, 커피에 관련된 안 좋은 추억 있는 분은 안 계신가요? 아무래도 그런 게 좀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커피는 좀 주로 좋아하는 사람, 뭐 가족이든 연인이든 좋아하는 사람이랑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 위해 마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는 그 커피 마시다가 이제 이별을 당해서 커피를 맞았다 이런 분이 계셨는데 그런 상황이 아니고는 커피는 주로 좋아하는 사람과 좋은 시간을 보낼 때 마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다들 동의하시나요? 네, 동의합니다. 저희가 사전에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 시민 인터뷰 영상을 지금부터 함께 보시죠. 마시는 커피가 몇 잔이나 되세요? 한 2장이요? 2잔이요? 네. 어떤 이유로 커피를 드세요? 저는 서울대학병원에서 인턴십 하고 있으니까 아침 새벽에 일어나고 너무 힘들어서 많이 마셔요. 커피요. 드세요? 한 2잔 정도. 커피를 마시는 이유가 뭐예요? 맛있어서요. 나이가 어떻게 되시나요? 17살이요. 하루에 마시는 커피가 몇 잔이나 되세요? 2-3잔
잔이요. 아, 마시는 이유가 뭐예요? 아, 공부하다가 졸려서요. 아, 졸려서 공부 열심히 하시나 보다. 하루에 마시는 커피가 몇 잔이나 되세요? 저희 한 5잔요. 아, 왜 이렇게 많이 드세요? 근데 캔커피 안 마셔요. 캔커피는 안 드시는데 그래도 커피는 하루에 5잔 마시는 거예요? 카페인 좀 중독? 아, 뭐 다른 이유가 있다면 중독 말고. 그냥 다른 건 없고 그냥 마시면은 그냥 에너지가 솟아요. 약간. 아, 저는 카페인이 약해서 잘 안 마시는데 좋아는 해서 한 잔 마셔. 아, 그러세요? 하루에 한 잔 정도는 네네. 이유가 뭘까요? 커피를 마시는 이유가 아니라 한 잔밖에 안 마시는. 커피를 마시는 이유요? 마시는 이유요? 커피가 좋아서 마시는. 왜 좋으세요, 커피가? 뭐라고 해야 되지? 아 근데 제가 솔직히 캔커피는 안 마셔서. 아, 그냥 커피가 좋은 이유가 어떻게 커피가 좋은 이유요? 커피는 일단 커피 자체의 문화라던가 그거 마실 때의 분위기라던가 그게 되게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루에 마시는 캔커피가 몇 잔 정도 되세요? 저 2잔이요. 이유가 뭐예요? 아, 일단 제가 좀 많이 졸려서 학원 갈 때 한 번 먹고 또 네, 점심 먹고 한 번 먹고. 그러시군요. 안녕하세요. 여름 방송에서 나왔는데요. 확실히 학생들은 공부를 하려고 커피를 많이 마시는 것 같아요.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 건가요? 아무래도 이제 카페인 섭취하면은 잠을 몰아낼 수 있으니까 학생들은 늦은 시간까지 공부를 하기 때문에 많이 마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저만 해도 시험 기간 때는 커피를 훨씬 더 많이 마셨던 것 같아요. 저도 카페인에 좀 민감해서 하루에 한 잔 이상은 안 마시려고 하는데 또 그 치아가 착색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좀 안 마시려고 하는데 아무래도 시험 기간이 되면 좀 잠 깨려고 더 많이 마시게 되더라고요. 선태 기자님, 잠을 깨시고 네. 말씀해주세요. 네, 드디어 제가 말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예전에 제가 전 직장에서 일을 할 때 그 다음날에 멀리 여행을 떠나야 됐기 때문에 그 전날에 모든 일을 끝내야 했습니다. 그래서 커피를 마시기 시작했죠. 한 2시 넘어가니까 그래도 마셔도 계속 졸리더라고요. 끊임없이 마셨습니다. 아침 6시까지 정말 한 10몇 잔을 넘게 마셨는데 그리고 그날 아침 밥을 먹고 볼일을 봤죠. 그랬더니 블랙음이 나오더라고요. 그게 기억에 남습니다. 재밌는 추억이네요. 네, 굉장히 좀 쓰라리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기억에 남는 추억입니다. 근데 궁금한 게 생겼어요. 그렇게 많은 커피를 직접 사 드신 거예요? 아, 아닙니다. 그 회사 내부에 비치가 돼 있었기 때문에 저는 계속 타 먹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되더라고요. 정말 잠이 안 오던가요? 아, 잠이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마셔도 잠이 왔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더 마셨더니 이제 이게 다 이제 구출이 됐어. 그랬습니다. 너무 깊게 이게 지금 너무 깊게 지나가는 언급으로 처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화면 보시니까 어떠세요? 뭐 학생들도 커피를 많이 마시고 뭐 어떠세요? 보시니까? 민정 기자님? 네, 요즘 학생들은 커피를 이제 저희 때보다 훨씬 더 자연스럽게 접할 기회가 많죠. 그래서 커피를 저희 때보다는 확실히 많이 좋아하는 것 같고요. 저도 학생 때 잠이 왔을 때는 저도 커피를 마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 거를 좋아하지 않는 편이기 때문에 인스턴트 커피는 안 먹고 저는 굳이 아메리카노를 고집했죠. 네. 아까 학생들이 커피를 되게 많이 먹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 생각으로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아무래도 유행처럼 커피가 들어왔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중고등학교 시절을 겪었을 때 친구들과 만나거나 얘기를 하는 장소가 지금은 카페가 되게 대중화되어 있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과일 빙수를 상당히 많이 먹으러 다녔습니다. 아이스베리라던가 여러 가지 과일 빙수점이 있었기 때문에 커피를 먹기보다는 빙수를 먹으면서 친구들과 얘기를 했던 적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근데 어느새부턴가 프랜차이즈 커피, 스타벅스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카페들이 들어오고 보다 자연스럽게 길을 가면서도 혹은 학원을 가거나 공부를 하기 전에도 한 손에 커피를 들게 되는 유행처럼 번지다 보니까 지금 중고등학생도 이제 팥빙수, 과일빙수 세대에서 이제 또 커피로 옮겨갔기 때문에 그것이 또 커피를 많이 먹게 되는 학생들이 커피를 많이 먹게 되는 이유 중 하나가 아닐까 생각이 되네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저도 학생 때 학교 앞에 이제 커피점이 많아서 저희
때는 기자님 세대보다 조금 더 뒤니까. 네. 저희는 이제 앞에 친구들이랑 커피집 가서 커피를 먹고 쿠키나 아니면 케이크 이런 걸 이제 사 먹으면서 공부를 하거나 수다를 떨거나 네, 그렇게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이 프랜차이즈 커피가 유행이 되는 게 조금 아쉬운 면이 있는데요. 저는 캔커피 매력이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저는 캔커피의 매력이 좀 이제 입을 댔을 때 그 캔에서 느껴지는 차가움, 그리고 그 안에서 나오는 차갑고 단 커피가 전 그게 캔커피의 매력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프랜차이즈 커피에 묻혀서 캔커피가 이제 조금 외면받고 있는 사실이 조금 상당히 아쉽습니다. 네. 아까 화면에서 보니까 그러니까 캔커피를 커피는 굉장히 많이 마시는데 캔커피는 마시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몇몇 계셨어요. 근데 사실 캔커피와 그 프랜차이즈 커피를 보면은 성분부터가 다르잖아요. 좀 아무래도 캔커피에는 좀 방부제적인 그런 성분이 들어있고 그래서 그런지 이제 웰빙 시대니까 사람들이 프랜차이즈 커피를 더 마시지 않을까요? 종류도 훨씬 많고. 캔커피는 보통 이제 프림이나 설탕 그리고 이제 몸에 나쁜 그런 방부제도 많이 들어있고 캔에 들어있어 보관을 하기 때문에 이 캔에서는 그 몸에 안 좋은 그런 유해 물질들이 나오죠. 하지만 이제 내려 먹는 그 프랜차이즈 커피 같은 경우는 직접 로스팅해서 그 자리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런 유해 물질도 적고 컵 자체가 종이컵이기 때문에 그런 유해 성분도 적고요. 그리고 카페인이 순수하게 들어있기 때문에 그거는 몸에 이제 쌓이지 않고 축적되지 않고 이제 바로 배출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나쁘다고는 생각은 안 드는데요. 프랜차이즈 커피 같은 경우는 이제 거기에 우유도 들어가고 이제 단 거를 좋아하시는 분한테는 이제 시럽이 들어가면서 이제 그 입맛을 맞출 수 있는 거에 대한 장점이 있죠. 하지만 캔커피는 아예 단 성분 자체가 만들어져서 나오기 때문에 한마디로 옛날 용어로 하면은 다반 커피 같은 맛이잖아요. 그 입맛에 젖으신 분한테는 그 커피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아무래도 가장 큰 장점은 가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굉장히 저렴해서 누구나 쉽게 살 수 있죠. 비싸다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네, 그렇죠. 이제 캔커피는 유해물질이 있고 프랜차이즈 커피는 유해물질이 없다 이런 결론보다는 프랜차이즈 커피가 만약에 위생적인 관리가 안 됐을 시에는 그게 더 유해 성분이 많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또 4몇 %의 가격을 올렸다는 기사를 봤었는데 이 저렴하고 그리고 추억에 젖은 맛을 찾는 분들에게는 캔커피가 제격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네. 이 저렴하고 추억에 젖은 맛을 찾는 분들이 하루에 커피를 몇 잔이나 마시는지 이 설문조사 결과를 지금 보시죠. 보시면 카페인이 싫어서 한 잔도 안 마신다는 분들 꽤 많아요. 하루에 한 잔 정도가 괜찮다는 분들이 가장 많았고요. 2잔도 꽤 많았어요. 3잔, 4잔은 별로 없었어요. 여기 계신 기자분들은 이 중에서 어디에다가 스티커를 붙이실 건가요? 먼저 이쪽부터 말씀해 주세요. 저도 한 잔이요. 네. 한 잔 이상 마시면 저도 좀 카페인 반응이 강하게 오는 편이어서 좀 한 잔 이상은 안 마시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한 잔 정도는 딱 괜찮은 것 같습니다. 현태 기자님은 선택범위 없는 것 같은데요. 네, 그렇네요. 근데 굳이 고르자면 저는 한 잔으로는 부족해, 2잔이 딱 적당하지라는 란에 스티커를 던지고 싶습니다. 저는 3잔이요. 3잔이 가장 소수의 의견이네요. 그죠? 네. 네. 3잔 정도 마시는 분들은 이미 중독이 됐기 때문에 4잔 이상 네, 찾는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그렇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럼 결국 저는 중독이라고 지금. 중독이 아니라 중독은 이제 잘못된 표현이고요. 커피를 많이 사랑하시는 분, 이제 3잔 정도보다는 더 사랑하셔서 3잔으로는 부족하다는 분들이 많은 것 같고 저 같은 경우에는 한 잔 정도는 괜찮다는 의견에 표를 던지고 싶은데 저는 카페인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좋다, 이렇게 피곤할 때 찾는다고 피로가 풀린다
이런 생각을 별로 안 합니다. 네, 저는 잘 때는 꼭 자야지 조금 성미가 풀리는 성격이라서요. 한 잔 정도는 괜찮지만 실질적으로는 한 잔도 안 마시지 않나. 네. 저 질문에 대해서는 하루에 한 잔 정도는 괜찮잖아? 저쪽이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카페인 싫어 한 잔도 안 마신다라는 의견도 있었고 아까 보영 기자님이 말씀하셨듯이 카페인이 강하게 온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카페인을 잠깐의 각성 효과는 있지만 뭐 커피를 한 잔을 마셨다고 해서 잠이 안 오는 것도 아니고요. 뭐 2잔, 3잔, 4잔을 먹더라도 잠이 안 오진 않고 그냥 저는 기호에 맞게 먹고 싶을 때마다 먹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궁금한 점이 하나 있었는데 보영 기자님 정말로 커피를 하루에 몇 잔 이상을 먹게 되면 저녁에 자려고 침대에 누웠을 때 잠이 안 오나요? 저는 사실 한 잔만 먹어도 저녁에 먹으면 잠이 안 와요. 누우면 잠이 안 오고 말똥말똥해지고 약간 행복해지고 좀 심장도 빠르게 뛰고 갑자기 일도 잘 되고 좀 미래가 희망차게 보이는 그런 좀 느낌을 항상 받아요. 커피를 그래서 2잔, 3잔은 정말 거의 안 마시고요. 그러면 아마 제가 정말 마약을 한 것처럼 신나게 뛰어다니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랑 굉장히 비슷하신 것 같아요. 저도 한 잔 낮에 마시는 거는 상관이 없는데 저녁에 마시면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밤을 새서 여기 온 적도 있어요. 네. 그럼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카페인이 안 받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카페에서 커피를 먹다가 존 적이 있습니다. 네, 카페인이 안 받나 봐요. 이게 먹으면서 졸았어요, 저는. 졸리셔서 그런 거 아닐까요? 근데 이제 카페인 하면은 커피를 마시면 잠이 안 온다. 이제 어릴 때도 어른분들이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이제 부모님들이 커피 마시면 밤에 잠을 못 자니까 커피 마시지 마라. 어린 나이에 먹지 마라. 이러셨는데 제가 어린 나이에 커피를 좀 마셔서 그런지 저는 카페에서도 졸더라고요. 무슨 커피 마시셨어요, 그때? 저는 초등학교 때 이제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학원 자판기에서 파는 레스비. 그때 500원이었죠, 레스비. 네, 레스비를 마셨었는데 그때 친구들은 다 이제 탄산음료를 마시면서 저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표정으로 보고 저는 이제 너네는 애들이다. 난 다 컸다. 이 쪼무레기들 이러면서 비웃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근데 커피 그 반응은 사람마다 다른 것 같아요. 좀 예민하신 분들은 커피를 마셨을 때 오후에 잠을 못 자시고 가슴이 이렇게 막 심장이 벌렁벌렁 심하게 뛴다거나 아니면 좀 더 예민하게 그런 신경들이 세워진다거나 아니면 좀 더 사람이 행동을 했을 때 그게 좀 더 과장되게 다가온다거나 좀 그런 반응이 있더라고요. 근데 또 어떤 분은 좀 그런 게 둔감해서 마셔도 아무런 느낌이 없는 사람도 계시고 그거는 네, 사람마다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마셨을 때 저도 간식 기자님처럼 마셔도 잠이 안 오는 게 아니고 잘 건 다 자고 마셔도 별로 그런 반응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일할 때 정도 약간 이제 집중력이 떨어지거나 할 때 약간의 그런 활력소처럼 네, 좀 마시는 편이죠. 저는 살짝 다른 의견이 있는데 여기 혹시 그 커피 마셨을 때 속 쓰린 분 있어요? 없습니다. 빈속에 마시면 속이 좀 쓰리는 것 같아요. 저는 저녁에 커피를 마셨을 때 반대로 잠이 안 오는 게 있는데 그 의견이 조금 다릅니다. 의미가 속이 쓰려가지고 잠이 안 와요. 네, 배가 아파가지고 잠을 들 수가 없어요. 네,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어떤 커피 드셨어요? 전 그때 상한 커피 드신 거 아닙니까? 상한 게 아니라 네. 프랜차이즈 커피 마셨습니다. 위생적이고 아메리카노 유해 성분이 없는 프랜차이즈 커피. 아메리카노. 네, 커피만. 근데 빈속에 커피를 먹으면 네. 커피는 속을 약간 긁는 그런 게 있대요. 그래서 빈속에 먹으면은 위 벽을 좀 이렇게 상처를 주는 그런 게 있어서 산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커피는 원래 빈속에 먹는 거는 네, 좋진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빈속에 먹어서 제 위는 상처를 받았군요. 네. 궁금한 게 있어요. 어떤 커피 드셨어요? 그때 그 프랜차이즈 커피인데 정확하게 막 기억이 나지는 않고요. 네. 네, 제가 이제 커피에 대해서 조금 관심이 많이 없다 보니까 옛날에 이제 간장게장 먹고 입안이 헐었을 때는 그 간장게장이 어떤 간장게장인지 기억은 나는데 이 커피에 대해서는 기억이 안 나네요. 네. 저 빈속에 드셨을 때 속이 쓰리다고 하셔서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요.
빈속에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정말 뭐 튼튼한 철인인지는 모르겠지만 커피를 몇 잔을 먹든지 잠은 누우면 곧바로 잠이 오고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혹은 빈속에 커피를 먹더라도 속이 쓰리다는 느낌은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문득 생각났던 것이 있는데 모닝커피라는 말이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직장 전에 있을 때는 아침 일찍 출근을 해야 했어요. 한 8시, 7시 반에서 8시 사이에 출근을 하게 되면 정말 너무 피곤하니까 아침을 먹지 않았더라도 가자마자 커피를 한 잔씩 먹었거든요. 네, 근데 이게 빈속에 먹는 거라서 쓰릴 수도 있는 건데 또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모닝커피란 말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쓰는 말이잖아요. 뭐 나이트 커피란 말은 저도 잘 모르겠지만 그렇다면 뭐 혹시 모닝커피 드셔보시거나 즐겨 드시는 분들은 안 계신가요? 저는 이제 맥도날드에서 나오는 맥모닝 있잖아요. 맥모닝 세트. 그걸 상당히 좋아했습니다. 네, 맥모닝 세트를 상당히 좋아했었는데 맥모닝 세트에 맥머핀이죠. 맥머핀을 좋아했는데 그 커피가 저는 그 커피를 아침에 마시면 또 속이 쓰려가지고 그 커피를 왜 아침에 먹는지를 모르겠어요. 그 맥모닝을 파는 이유도 모르겠고. 네. 전 근데 속 쓰리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아메리카노 같이 시럽 같은 게 전혀 없는 쓴 커피들은 굉장히 속이 쓰려요. 그런데 반대로 뭐 우유나 아니면 시럽이 잔뜩 들어간 커피는 속이 안 쓰리더라고요. 아무래도 우유가 좀 위 벽을 보호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하고 좀 설탕 같은 게 다른 게 첨가가 되면 그런 진한 원액의 그런 효과가 좀 감소되는 거 아닐까요? 근데 우유가 위에 굉장히 안 좋다고 해요. 정말요? 소화가 안 될 때 맞으면 더 위를 깎아 내린다고 해요. 근데 좀 매운 음식 먹거나 그러면 우유를 많이 마시잖아요. 네, 절대 그렇게 하지 말라. 근데 이제 매운 음식 먹을 땐 다르지 않나요? 매운 음식을 먹었을 때는 이걸 감싸준다고 하던데요, 위벽을. 누가 그러던가요? 그거는 제 허위 정보들이 많아. 모르겠고 저는 네. 우유 섞인 커피 마셔도 위에 상처가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조금 많이 쓰리더라고요. 네, 커피는 좀 그래서 모닝이나 아침이든 저녁이든 기피하는 편입니다. 약간 다른 얘기일 수도 있는데 그 우유를 섞인 커피를 드시면 좀 속이 괜찮다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요새는 그 커피 프랜차이즈가 아니더라도 캔커피에도 다양한 종류의 그 커피가 나와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뭐 두유가 들어간 것도 팔고 또 보니까 바나나 향이 들어간 라떼도 판다고 하더라고요. 또 민트 초코도 팔고 그래서 소비자의 기호도 좀 만족을 시키고 또 이렇게 속이 쓰리신 분들은 라떼를 드시면 좀 캔커피라도 많이 보완이 되지 않을까요? 그럴 것 같습니다. 그 프렌치 카페가 그 민트 초코처럼 해서 다양하게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볼 때마다 사람분들 그 자신의 기호에 맞게 그걸 이렇게 사서 드실 때 정말 그 맛있어 보이더라고요. 그 캔커피가. 그래서 먹어보고 싶은데 근데 그런 거 있더라고요. 캔커피를 제 돈 주고는 못 사 먹겠어요. 왜요? 유해 성분이 많아서.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좀 아깝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돈을 더 내고 제가 좋아하는 커피를 사 먹는 게 더 좋다는 생각이 들다 보니까 캔커피는 잘. 그럼 민정 기자님은 캔커피가 어떤 식으로 시판이 되면 자기 돈 주고 사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아마 사 먹을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누가 사주지 않는 이상. 네. 왜요? 저는 어쨌든 가공돼서 나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좀 별로 신뢰를 하는 편은 아니라서 저는 사 먹진 않고요. 아예 제가 보는 자리에서 내려주는 거는 안심하고 먹겠지만 그렇게 가공돼서 나왔을 때는 제가 못 봤잖아요. 그래서 좀 안심하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프랜차이즈 커피도 만드는 과정을 보지 못하는데? 근데 그 어느 정도 개방된 공간에서 만들기 때문에 제가 방향을 틀면 언제든지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우유를 제조하고 하는 게 보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는 안심하고 좀 먹는 편이에요. 근데 제가 카페에서 그 아르바이트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 카페 직원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캔커피보다 더 지저분하게 만들어 드릴 그쵸. 수가 있어요. 만들 수 그래서 사실 따져보면은 그 유해하다 뭐 위생 이런 문제는 캔커피나 그 프랜차이즈 커피나 별로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네. 지금 그건 가격- 마음만 먹으면 하셨는데 그 마음 먹은 적 있나요? 올바르고 정직한 직원이었기 때문에 그런 불성실한 행동은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뭐 좀 나쁜 대부분은 안 그러시겠지만 나쁜 사장님의 경우에 좀 우유를 오래 쓰신다든지 뭐 안 좋은 우유를 쓴다든지 좀 이렇게 제대로 밀봉을 해놓지 않고 재료를 좀 이렇게 관리를 안 하면 얼마든지 지저분한 커피가 생성될 수 있습니다. 네. 그럴 수도 있겠네요. 이제 그 커피점에서는 커피를 절대 사 먹지 않겠고요. 그 보영 기자님은 이따가 저한테 어디서 아르바이트를 하셨고 그 사장님이 누군지 좀 알려주시면 네, 그 카페도 가지 않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니요, 저는 올바른 영업을 했습니다. 네. 잘 팔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나쁜 사장님인 경우에라고 하셨는데 그 나쁜 사장님의 경우를 겪으신 건 아닌가요? 아니요, 아닙니다. 제가 일한 곳은 아니었고요. 근데 네. 뭐 일부 사장님이 그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그 손님들이 우유의 유통기한까지 일일이 다 확인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그 정해진 양을 팔지 못하면 우유가 남는단 말이에요, 냉장고에. 근데 그거를 다 이렇게 폐기를 하기는 좀 아까우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는 추측입니다. 네, 그러면 앞으로 카페를 선정을 할 때는 좀 사람이 많은 카페를 찾는 게 좋겠네요. 네, 좀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손님이 없으면 그 유통이 되는 게 확실히 적고 손님이 많으면 빨리빨리 나가기 때문에 그 물량 자체도 공급이 활발해서 그거는 좀 안전하게 공급이 되지 않을까. 근데 그 발언도 약간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또 이렇게 작게 가게를 하시는 분들이 좀 화를 내실 수 있으니까. 그리고 저는 좀 다른 생각도 있는데 정말 잘 되는 데서 아무래도 빨리빨리 해야 되니까 많이 살 거 아니에요. 거기서도 우유를. 그러면은 하루 지나더라도 이제 남은 거 이거 쓸까 이런 분들이 계실 거란 말이에요. 맞아요. 네, 그거는 그래서 뭐 마음 먹기 나름인 것 같아요. 그건. 그렇죠. 네, 지금 시간 관계상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시청자들이 하루에 커피를 얼마만큼 소비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 기자분들이 하루에 얼마만큼 소비하고 있는지 알아봤고요. 다음 질문은 캔커피를 선택하는 기준이 무엇인지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여쭤봤어요. 영상으로 함께 보시죠. 그러면 캔커피를 선택하는 기준이 있다면? 아까 저 1+1로 했는데 네. 그렇게 맛이 차이는 있는 것 같지 않아서 싸면은 그냥 그렇게 마시는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캔커피를 선택하는 기준이 있다면요? 저 1+1.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캔커피를 선택하는 기준이 있다면 뭐가 있어요? 익숙한 거. 익숙한 거요? 여기서는 뭐 고르셨어요? 여기요? 네. 저렴한 가격. 저렴한 가격. 여기서는 익숙한 게 안 나와서 익숙한 걸 못 고르신 건가요? 아니요, 딱히 그런 생각은 안 하고 그냥 있는 거 저렴한 가격. 네, 알겠습니다. 캔커피를 선택하는 기준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학교에서 제일 구하기 쉬운 게 네. 레시피라서 제일 구하기 쉬운 거. 좀 가까이서 좀 여기서는 어떤 거 고르셨어요? 여기서요? 네. 여기서는 입맛에 맞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캔커피 선택하는 기준이 뭘까요? 맛있는 거?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셨는데요. 결과를 볼까요? 네. 내 입맛에 맞는 커피가 가장 많았습니다. 기자분들은 어떠세요? 네, 그렇죠. 이제 아무리 저렴하고 행사 상품이고 선호하고 이제 광고가 많이 나와도 내 입맛에 맞지 않으면은 좀 찾지 않는 게 이제 음식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제 치킨이나 피자나 이런 나머지 야식 같은 경우에도 입맛에 맞지 않는데 저렴하다고 시키는 경우는 많이 없지 않습니까? 있나요? 캔커피는 좀 다르지 않나요? 저렴해서 찾는 경우가 저는 오히려 많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좀 의외예요. 저는 아까 저기 영상에서 어떤 분이 익숙해서 산다고 하셨는데 그 말에 굉장히 공감하거든요. 그러니까 막 캔커피라고 해서 이건 이만 이건 이만 이렇게 다 알 수 없잖아요.
저는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좀 익숙한 커피를 사게 되는 것 같아요. 익숙하다는 게 많이 마셔봤다는 건가요? 많이 봤다는 건가요? 많이 보기도 하고 또 많이 마신 걸 보기도 하고 또 직접 마시기도 하고 쉽게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자판기에 꼭 있는 그런 커피들. 익숙한 거라고 하셨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 가장 익숙했던 커피라고 하면 어린 시절부터 있었던 레스비죠. 그게 가장 저에겐 익숙했는데 아까 익숙했다고 해서 제가 생각이 났던 건데 저는 21살까지는 무조건 커피하면 레스비만 마셨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군대 선임의 권유로 마시게 됐던 커피 중에 조지아라는 캔커피가 있습니다. 같은 가격대에 거의 조금 더 큰 용량을 가지고 있었고 아무래도 레스비보단 조금 더 고급스러운 느낌이 나는, 제 생각에는 고급스러운 느낌이 났던 커피예요. 그래서 그 순간부터는 제 인생의 캔커피 1순위는 레스비에서 조지아로 변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내 입맛에 맞는 커피도 있지만 또 저는 누군가의 추천으로 와서 누군가 추천해줘서 이 커피 맛있다 먹어봐라 했을 때 또 그게 제가 커피를 찾는 또 하나의 커피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또 참고하는 기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그 조지아 커피도 이제 입맛에 맞았기 때문에 찾지 않았을까요? 조지아 커피가 레스비랑 크게 차이가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같이 마셔보시면 알겠지만 레스비나 조지아나 똑같이 그냥 우유탄 커피라는 느낌이 나거든요. 하지만 저는 그 디자인이 상당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름도 조지아잖아요. 조지아. 있어 보이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더 선호하게 됐던 계기가 된 것 같네요. 저는 조지아면 이제 차태현 씨 광고가 선명하게 맞아요. 생각이 나는데 조지아 아세요? 네네. 네, 한번 해보세요. 아니 그 뭐 어떻게 하는지 구체적으로 기억이 나는 건 아니고요. 좀 누구였지? 그 약간 육감적인 여배우하고 같이 나오지 않았나요? 제시카 고메즈인가? 네,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그럼 이제 해보고 싶어요. 이제 차태현 씨가 커피를 마시고, 네, 저도 멘트밖에 기억이 안 나요. 멘트가 멘트 한번 뭐였죠? 해주세요. 조지아 먹고 힘 내세요. 네, 기억나네요. 알죠. 네. 네, 네, 알래스카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네, 조지아가 아마 당시에 직장인들을 상대로 마케팅을 해서 좀 유명해졌던 것 같아요. 그렇죠. 오래 있었던 조지아 커피 광고도 직장인들 사이에서 네네. 조지아 마운틴 블러스트였나요? 아, 직장인들을 다 같이 얼음 상태로 만들면 마치 빙하기 같은 영상 시키면서 그만큼 시원함 그리고 먹었을 때 뭐 갈증 해소나 업무량이 상승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해서 CF를 찍었던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캔커피에도 그 CF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우리한테 익숙하다는 게 저는 캔커피를 이렇게 다 쭉 늘어놓고 맛을 비교하면서 먹진 않잖아요. 그래서 이게 입맛에 익숙하다기보다 많이 나한테 노출이 되는 캔커피를 사람들이 선호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레시피 광고 같은 거 다들 많이 기억하시잖아요. 막 이렇게 그 레시피 캔 머리에 대고 선배 저 열나는 것 같아요 이런 거 하는 거. 그러셨던 적이 있으신가요? 그냥 그러잖아요. 그런 광고도 그렇고 저 이번에 내려도 레시피고 그다음에 뭐 맥스웰 조인성이 선전했던 맥스웰도 그렇고 그래서 캔커피는 아무래도 좀 우리한테 노출이 많이 되는 게 익숙한 게 아닌가 그러지 않을까요? 맞아요. 그리고 요즘 캔커피도 고급화가 되고 있다 보니까 원두를 갈아서 넣는 캔커피가 이제 나오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광고들이 옛날 거랑 비해서 요즘 거는 최근 되게 우아하게 변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좀 디자인적인 걸 많이 보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캔커피를 굳이 이제 사 먹을 기회가 생겼을 때는 좀 예쁘고 그리고 좀 더 익숙하고 그리고 색깔이라든지 이런 게 좀 더 고급스러운 느낌이 좀 더 호감도가 많이 가요. 네, 그래서 그렇게 고르는 편도 있어요. 고급화하니까 갑자기 또 생각났는데요. 요즘 그 캔커피를 보면 광고를 보면 예전의 광고랑 굉장히 많이 다르다는 그런 느낌을 받아요. 예전에는 좀 더 감성적인 그런 면을 건드렸다면 요즘은 좀 어떤 좋은 원두를 썼는지 어떤 향과 맛이 나는지 이런 좀 질적인 부분을 더 많이 강조해서 판매를 하는 것 같아요. 그게 좀 예전에 판매하던 캔커피랑 요즘에 프리미엄 캔커피랑 이렇게 구분을 해서 판매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 선택하는 기준 하나 더 정해도 되나요? 뭐 하고 싶으세요? 저는 이제 캔커피 선택하는 기준이 따로 나뉘어져 있는데 차가운 커피와 따뜻한 커피 네, 나눠지는데 차가운 커피는 레시피 가장 좋아하고 따뜻한 커피는 산타페
산타페. 네, 가장 좋아하거든요. 네, 이렇게 나누시는 분들 없나요? 자동차를 좋아하시는구나. 네, 역시 가장의 힘은 대단합니다. 네. 근데 따뜻하고 차가운 거는 계절에 따라서 좀 그게 저는 선택을 하게 되더라고요. 추울 겨울에는 네, 손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따뜻한 걸 사게 되고 여름에는 더우니까 시원한 걸 고르게 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아마도 지금 여름이니까 이거 해주신 분들은 차가운 커피를 주로 말씀하셨겠죠? 그렇겠죠. 네, 그렇죠. 네, 지금까지 시청자 여러분과 한국 여론방송 기자분들이 캔커피를 소비하고 계신 상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1부에서는 시청자 여러분께서 캔커피를 하루에 얼마나 소비하시는지 그리고 캔커피를 고르는 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제 2부에서는 캔커피 브랜드, 어떤 브랜드를 더 선호하시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은 온 국민을 안타깝게 하고 있는 세월호 침몰 사고가 발생한 진도 팽목항입니다. 그대를 바라보면 포근함을 느꼈지. 아직도 나에게 남아있는 그대의 모습, 나의 맘 고요하게 해. 지나간 기억 속에 그대 모습 생각나 견딜 수가